자, 16번 갑니다. 점유취득시. 틀린 것은 1번. 시효 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 원인 무효 등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해도 그 효력이 있다. 자, 시효이익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판례 지문이죠. 시효이익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래요? 무효 등기 명의자. 이걸 끄집어내서 읽어야 돼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는 시효이익 포기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효이익을 의리 포기하려면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지. 지금 공부합니다.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지. 소유자 아닌 무효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없잖아요. 소유자 아닌 놈한테 포기해도 포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X예요. 바로 여기서 골라내버립니다. 자, 이제 2번. 여기서 도망을 가버려야지. 이제 2번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만나죠.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타주로 무조건 읽어요. 반대로 읽어. 긍정으로. 너는 타주 점유다. 이렇게 소조가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만약에 1번에 정답이 못 고른 사람은 1번이 물음표 나오고 2번도 물음표하고 빨리 3번으로 가야 돼요. 자, 2번. 여기서 범전쟁은 뭐냐? 이 점유자의 점유가 어떻게 시작됐대요? 점유 취득이 임대차 계약이죠. 자, 무효는 아무 의미 없고, 무효인 임대차, 이 무효는 아무 의미 없고, 이 점유자의 점유 취득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한 거지.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점유는 타주다 그 말이에요. 소유의사 추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임차인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지. 소유의사 없죠. 세입자인데 직접 점유자.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죠. 엄청 어려운 질문이요. 특히 무효까지 넣어놔가지고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물음표 나오는 거예요. 물음표. 제 해설 드리니까 파악하지 그렇지 않은 걸 못 파악합니다. 이게 타주라는 걸. 임차인 점유라는 걸. 그래서 지금 훈련해요. 점유 취득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제 훈련하는 거야 지금. 너는 임차인으로서 점유구나. 그러면 너는 타주겠구나. 매수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다. 같은 말이죠. 맞는 지문. 3번.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 을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고마워라.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연결됐죠. 이게 바로 을로부터 산 A가 소유자 갑한테 직접 소유권 조사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직접 한데 대위대 그 지문이고. 4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이 등기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놈한테 점유로 인한 그동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자는 중심 잡아요.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월세 내놔 20년치 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주어 잡고 소수로 부당이득 달라할 수 없죠. 맞는 질문. 마찬가지 5번. 소유자는 불법 점유를 위한 토지 넘겨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마찬가지 없다죠. 결국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문이에요. 4번 5번이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 돼요. 주어가 소유자가 나오면 너는 을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돌려줘 나가 물권적 청구도 안 돼. 5번 지문.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정답 1번. 자 17번 공유네요. 갑을병은 토지를 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 지분으로 공유. 그러면 갑을은 소수고 7분의 4 과반수 한 놈 있네요. 과반수 병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자 과반수 지분권자 병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옳은 것은 1번 갑 소수죠. 맨 왼쪽 놈 갑이 다른 공유자 을병과 협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혼자서 독점적 점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을은 옆에 놈 중간 놈 을은 이 혼자 막 살고 있는 이 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도 소수고 을도 소수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가 혼자 막 쓰는 거 이거 원래 해서는 안 될 짓거리지만
너도 소수잖아. 넘겨달라 할 수는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 여기서 발생해. 인도 청구할 수 없다. X. 자, 2번.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이렇게 읽어요.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옆에 놈들 동의 없이 혼자서 정이란 놈한테 이 토지를 임대. 자, 옆에 놈 을은 소수죠. 이 정을 상대로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없다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X. 3번. 갑은 을병 동의 없이 이 토지에 관한 자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지분 처분 지문이네요. 지분 처분은 자유. 다른 놈들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갑은 처분할 수 있다. 이거 해결해야지. X. 4번. 병.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옆에 놈들 동의 없이 혼자서 정이란 놈한테 토지 임대. 옆에 놈 을은 이 임차인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점유자를 상대로는 다른 공유자들은 다 소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같은 동네예요. 올해 다른 시험 정답 지문입니다. 그건 제가 이번 토요일에 우리 특강 하잖아요. 거기에 다 박혀 있어. 기출 지문. 그 다음 거기 중에서도 정답 지문. 다른 시험 정답 지문, 우리 시험에서도 같이 정답 지문으로 뜨는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2번, 4번 복습 잘 하시고. 5번. 갑은, 그러면 다 X니까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사선이 4개 그어지신 분은 5번 보지 말고 정답 체크.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스톱! 중단시킬 수 있다. 자, 누군가 지분 앞에 을 지분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 그럼 연결된 거예요. 문제 없어. 지 지분에 관한 누군가 제3자의 취득 시효 하려는 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갑은 야 임마 나가 돌려줘 스톱 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 정답 5번. 18번. 관습상 법정상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 그 후 구 건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자, 법정상에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죠. 지금 범죄 흔적. 구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다시 올리기로 했죠. 그럼 이 신축 건물에 당연히 법정상은 태어나야지. 그래서 이건 성립합니다. 철거 후 신축 합의죠. 이건 철거 특약이 아니라겠지. 신축 특약이죠. 따라서 이 신축 새로 올린 건물 철거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철거되지 않으려면 지상권이 태어나야지. 그래서 너는 탈락. 기억 탈락. 1번 탈락, 3번 탈락, 5번 탈락.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리을. 그러면 디귿만 보면 되네. 디귿. 공유 토지의 신축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 공유자 1인이 토지 지분만 양도해서 달라졌어. 자, 토지 공유 밑줄 하시고 토지 공유가 나오면 분할로 달라졌다. 분할. 이 두 글자만 뜨지 않으면 무조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토지 공유자 1인이 지 지분만 팔아졌겠지. 그래서 달라집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이유 분할이라는 두 글자가 없으니까. 토지 공유는 분할이라는 단어만 성립하고 나머지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내에 나오는 판례 중에서는.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 딱 성립하지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박스 문제가 좋은 게 다 5지선다가 아니 2지선다고도 될 수 있고 3지선다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절약해 줍니다. 박스 문제가. 그냥 박스 문제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오히려 박스 문제가 더 좋은 거예요. 5지보다. 자, 니은.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 떴어. 히읗이 떴어. 더 볼 필요 없어요. 함께 양수.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끝나버렸지 뭐. 성립하지 않죠. 리을. 토지 매수 등기 마친 매수인이 지상의 건물 신축.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원인무효. 떴어. 원인무효가 뜨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내용 판례가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명의신탁 해지. 해지가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해지 단어가 뜬다는 얘기. 히읗이. 원인무효 해지는 같은 동네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립하지 않는 건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이네요. 분할하고
철거 후 신축 합의. 이것만 우리 시험에서 이제까지 30년 기출 성립한 건 2개. 나머지 다 성립하지 않아요. 자, 19번. 그러면은 17번 공유. 실전에서 저거 난이도 상이에요. 80점 난이도고. 그 다음 18번은 맞춰줘야지. 이건 난이도가 확 떨어지죠. 이 정도는. 그래서 17번, 18번 맞춰야 됩니다. 의외로 총칙이 어렵고 사실은 물권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버리면 물권법에서 점수 따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애울 게 좀 많고 양이 좀 많을 뿐이야. 근데 막 브리타 문제, 이상한 문제 나오고 그런 건 좀 작아요. 물권법은. 물권적 총권. 그쪽이 좀 어렵죠. 등기. 그쪽이 어렵고 나머지는 좀 할만합니다. 열심히 해봐요. 물권법. 자, 19번. 지역권 틀린 것은 1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하여 떴죠. 대하여 승역지네. 승역지니까 빗금친 부분 일부에도 되지. 이따로 끝나야지. 2번. 지역권은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된다. 자, 요역지 오른쪽 땅이 팔리면 지역권은 부정하여 함께 이전. 이거 187조 법률 규정. 병은 소유권 등기만 하면 되고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박아도 돼요. 이게 지상권 양도하고 다른 점이 있지. 지상전세 모든 저당권은 이전 등기 박아야 돼. 매매지만. 근데 이놈만 지역권만 187조예요. 매매인데도 법률행위인데도 187조로 가버립니다. 맞는 거예요. 등기 없이 바로 이전. 맞는 지문. 3번.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지분에 관한, 그럼 소수로 가버려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고? 없다죠. 다른 놈들이 피해받으니까 마음대로 소멸시키면 안 돼요. 법조문 X예요. 3번에서 정답 골라야 돼. 이 문제도 맞춰야 돼요. 4번. 지역권은 유효유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분리 못해. 연결됐지 뭐 우리 세트 법칙. 이게 바로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그 법조문이에요. 다른 권리는 여기서 저당권을 말해요. 5번.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 존속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대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지역권에는 대가 내라 그딴 거 없어요. 우리 법조문이. 기간도 없어요. 맞는 지문. 정답 3번. 자, 20번. 전세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 일부가 전세권자 과실로 멸실. 그 부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 이거 어려워. 물음표. 2번. 전에 외웠는데 또 헷갈려. 소멸했더라. 소멸하지 않았더라. 헷갈린 건 물음표. 고민하지 말고. 2번. 전세 기간 중이라도 전세금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안 돼. 기간 중에는 함께 팔아야지. 채권만, 전세금 채권만 분리 양도 안 돼. 세트. 떴죠. 분리하면 99% 못한다. 할 수 없다. X. 3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있다. 뭔 현실적 수수.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 장난 한번. 그 다음 따라서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되니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사선이 2개 그거죠. 수수되어야 거기도 사선, 없다도 사선. 4번. 건물전세 법정갱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민법, 물권, 민법,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어. 임대차도 똑같죠. 전세권도 똑같대요. 여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다시 보장되지 않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애우라고 했잖아요. 민법 법정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X, 뭔 2년, X. 5번. 건물전세 법정갱신.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법정,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187조 법정. X네. 그러면 1번이 헷갈려서 물음표 했고 2, 3, 4, 5가 다 X죠. 그러니까 1번 맞히란 얘기. 1번으로 정답 찍어보라. 연구를 왜 해? 2, 3, 4, 5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서 반드시 골라낼 지문이죠. 다 별 3개, 5개짜리니까. 자, 1번 공부하면 합니다.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자, 절반이 2가지 상황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는 태풍, 세입자 잘못 없이. 하나는 지금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그러면 태풍부터 해결합니다. 전세권자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다. 그러면 그 부분 전세권 소멸해요.
이 지문이 아닌 전세권자의 과실이 하는 전세권자 과실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태풍으로 절반 일부가 멸실하면 스스로 그 멸실 부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이게 안 헷갈려. 지금 한번 이해해봐요. 태풍으로 무너져서 내가 전세 2억 살고 있는데 절반이 태풍으로 무너지면 내가 남은 기간 1년 남은 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2억 전세금 통으로 그 상태에서 남은 기간 살까? 무너진 절반은 내가 돌려받아야 될까? 돌려받아야 돼요. 왜?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풍이니까. 따라서 그 부분 전세권을 소멸시켜줘요. 그래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 하지만 이제 동네 바뀌어. 전세권자 잘못으로 일부 멸실. 절반이 얘가 불냈지. 그러면 우리 법조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 세입자가 불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야. 그러면 남은 기간 1년 사는데 절반 전세금 돌려줘? 주인은 안 돌려줘? 돌려주면 안 되지. 왜? 손해배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전세권은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멸실하면 소멸.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네가 불냈어? 안 소멸. 왜? 전세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태풍하고 이걸 같이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외우면 그냥 헷갈려버려. 그래서 네가 불냈다고? 안 돼. 너 전세금 못 돌려받아. 안 돼. 안 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너는 손해배상해야 돼. 5개 중 가장 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한번 해봐. 자, 21번. 유치권자 값 설명 틀린 것은 1번. 갑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지채권 원본에 충당되고 그 이익이 남은 게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뭔 소리야? 처음 들어봐. 물음표라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낯설면 물음표야. 2번. 갑은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 저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이렇게 되겠네요. 유치권자는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 그렇지. 경매권 주죠. 3번. 갑이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지채권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9% 맞는 지문이에요. 법조문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지채권 소멸시효는 상관없이 쑥쑥 진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진행에다 긍정소설을 붙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놈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 바꿔야 된다고. 다 문어체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바꿔야 돼.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법 다 바꿔야 돼.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옛날 한자, 문어체. 그러니까 우리가 법 읽으면 어렵다는 얘기지. 4번. 갑은 채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해야지. 보존이 나오면 이따로 끝나요. 승낙 없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죠. 5번. 갑은 지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권리 행사할 수 있다.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연결됐어. 자, 그러면 1번 물음표 나왔고 2번부터 5번은 다 맞아요. 공부했으면 맞다는 거 알아야 돼. 정답 1번. 똑같아. 20번하고 21번은 같은 형태예요. 다른 걸 통해서 정답 고르는 거. 우리 시험에서 4문제쯤 나와요. 4문제쯤. 낯선 지문이 정답쯤이 되는 형태예요. 나머지 통해서 가란 얘기예요. 째로. 자, 1번. 올해 다른 시험에 나온 기출질문입니다. 봅니다. 법조문인데 유치권자 건물에서 월세 과실 받았어요. 그러면 원본에 먼저 충당되는 게 아니라 먼저 원본 자리에 이자. 먼저 이자에 충당. 남는 잉여가 있으면 그제 이제 원본에 충당돼. 우리 이거 이해하면 돼요. 우리 원본부터 갚나? 은행에 이자부터 갚아 나가나? 이자부터 갚어. 먼저 이자부터. 그래서 동시에 원리금 갚는 것도 많지만 일단 이자부터 갚아요. 그래서 과실은 어디에 먼저 충당된다? 이자. 이자에 먼저 충당. 나중에 뭐 바뀌었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올해 다른 기출에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란 얘기라지. 2번부터 5번이 맞으니까 네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요. 자, 22번. 저당권 틀린 것은 1번.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틀리라고 냈어. 22번은 난이도 오늘 8문제 중 한 문제 상. 틀려도 되는 문제. 1번. 부동산 감정 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몰라. 물음표. 2번.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시험 볼 때 물음표. 담보부동산 보존 비용은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우, 이것도 나 평소 공부 안 했어. 몰라. 물음표. 3번. 저당물에 3자명의 원인무효 등기가 있네요. 저당권자는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명의 무효 등기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쉽지는 않죠. 평소 엄청 공부한 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별도 제가 안 박아놨을 거고. 물음표. 4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대원 판례 그대로. 느낌이 오죠? 세놈과 합의가 있고 범죄 현장 하나 떴어. 그 다음 채권이 가만 보니까 제 거래. 아, 그러면 저놈 명의 등기 유효겠지. 이슬유. 옳은 지문. 5번.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과연 포함되는지 포함되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물음표지. 그러면 이 문제는 물음표가 1번, 2번, 3번, 5번에 무려 나와요. 버려. 동그라미하고 그냥 버릴 문제 이런 게. 물음표가 3개 이상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버릴 문제예요. 지문이 막 낯설어. 버려. 찍으려고 노력하지 마. 시간 뺏겨요. 그 시간에 다음 문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문제도 하나 낸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물음표가 몰라. 3개 이상 나오면 버려. 2개 중 찍어요. 2개, 3개는 알고 내가 2개를 모르겠다. 그때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들이대는 거지. 막 물음표가 3개, 4개 나온 걸 어떻게 찍으려고 해. 버려! 이 문제는 버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버려. 자, 이제 해설만 한번 해드릴게요. 안 중요한 지문들이요. 먼저 3번 알아야 돼요. 3번은 알아야 돼. 여기서 4번하고 3번 알아야 돼. 나머지 몰라도 돼요, 사실. 자, 3번. 저당 목적물에 누군가 3자명이 무효 등기를 박았어요. 그걸 은행 저당권자 입장에서 야 임마 너 임마 등기 말소해. 즉 저당권 침해로 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태어나냐. 그 동네예요. 저당권 침해로 인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저당권에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3자 무효 등기가 은행한테 침해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3자가 누군가 내가 아파트 저당권 박아놨는데 은행 입장에서 누군가 무효 등기 박았어. 나한테 침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당권 침해란 것은 내가 담보자본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해야 돼. 돈적으로. 담보 가치가 감소해야 저당권자한테 침해지 이런 무효 등기는 침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철거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가가 5억짜리가 막 떨어져. 그래서 제가 철거를 저당권 침해 예로 들었죠. 3층 건물을 한층 철거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방해 금지, 방해 제거의 방. 담보 가치 감소가 저당권 침해. 무효 등기는 담보 가치 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3자 무효 등기는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당권 침해가 아니다. 저당권 침해가 아니니까 물권 청구권 들이댈 수는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혹시나 이와 같이 저당물에 무효 등기가 밝히면 이거 담보 가치 감소가 없다. 저당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유를 들이대야 돼. 이유를. 무조건 등기 말소적 없다. 절대 안 해오죠.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지 말아야겠어요. 특히 민법은. 이유를. 담보 가치가 건물이 철거되는 등 담보가치 돈이 떨어져야 저당권 침해지 단순한 3자 무효등기는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효등기 박았다고 해서. 따라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무효등기 말소 청구랑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X. 3번, 4번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복습 대상 하지 마세요. 자, 1번 해설만 한번 해드릴게. 1, 2, 5번은 복습 대상 아니에요. 자, 1번. 부동산 감정 비용에 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부동산 감정 비용이 뭐냐? 이 동네가 어디냐면 피담보 채권 어디까지 미쳐서 땡기느냐? 그 동네 판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기출 한 번씩 나왔어. 1, 2, 5가. 기출 한 번 나온 애들인데 이런 거 틀려도 돼요. 부동산 감정 비용, 측량 비용이랑 같이 해보세요. 저당권 실행 비용에 포함돼요. 저당권 경매 칠 때 이게 얼마가 나올까? 감정 측량할 거 아니야. 감정 비용은 저당권 실행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피담보 채권 범위에 미쳐서 효력이 미친다. 맞아요. 하지만 2번, 5번 이 부동산 보존하는 비용, 그 다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은 실행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하는 비용은 채무자가 보존해야 되는 거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도 다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거지 저당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1번만 혹시 해봐. 부동산 감정 측량 비용. 2번, 5번 하지 마시고 아예 하지 마시고 X해버리고 제가 복습 대상 아니라는 것은 2번에 이렇게 X해버려요. 5번에. 하지만 1번은 취소. 한번 봐. 감정 측량 비용은 실행 비용에 포함되거든요. 감정해야 되니까, 측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는 긍정, 포함된다, 미친다. 자, 이제 23번 갑니다. 저당권,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저당권 취득한 자는 대위변제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3취득자냐 아니냐 질문이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3취득자인 소지전이 아니구나. 너는 은행이지 쫓겨갈 놈이 아니구나. 맞는 지문. 기억 하나 들어가야죠. 자, 너무 많아.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 신축 소유,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일괄경매 지문입니다. 나대지, 저당권, 토지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첫 번째 요건 성립. 이 건물은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설정자 신축 소유. 설정자 소유하고 있네. 그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다 갖췄기 때문에 일괄경매 칠 수 있다. 맞는 지문 연결됐죠. 기억, 니은 들어간 거 찾아요. 그럼 1번하고 4번 리을 갑니다. 리을. 저당권 설정 나대지의 건물 축조.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 건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건물 경매대가 매각대금 같은 말. 여기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어요. 일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경매만 칠 수 있지 건물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 반드시 외워요. 맞는 지문이에요. 딱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3번 맞춰야 돼요. 완전히 이런 거 틀리면 합격 전선 60점 못 맞춥니다. 이런 거 틀려버리면 해야 돼. 좀 해. 24번 건저당 틀린 것은 1번 피담보채권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걸로 본다. 이자 당연히 땡겨야지. 최고액에 포함된 건 법 전문이에요.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 2번 건저당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저당 등기는 유효다. 기간 등기하지 않더라도 유효다. 자, 이게 어느 지문이냐? 필수적 등기사항이냐 아니냐 묻는 지문이죠. 그러면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임의적이니까. 따라서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임의적이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X. 아예 X 읽지도 마. 복수대상도 아니요. 오늘 페이크 지문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지 마요. 4번 아마 이건 등기법 지식으로 풀 지문이에요. 민법에는 이런 거 나와도 이렇게 흘러가요. 자,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자, 선순위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 그대로 연결됐지. 후빠가 쳤을 때 선빠는 언제 확정? 경매 다 끝난 매각대금 완납 시. 5번 그러면 3번이 물음표 나와서 5번 가야지. 5번 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 채무 원인 변경, 채무자 변경 다 할 수 있어요. 확정 전이라면. 문제는 후빠 승낙 필요 없다. 그냥 사과해서 배로 바꾸라겠어. 채무자 변경 연락할 필요 없다겠어. 후빠한테. X죠. 그래서 틀린 거 5번이 정답. 그래서 5번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25번. 그래서 물권법 14문제를 봤죠. 물권법 양이 많고 복잡해서 그러지 열심히 하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자, 25번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은 양이 작죠. 양이 작으니까 죽어라고 합니다. 계약 옳은 것은 1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라면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맞아? 자,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자, 대충 읽으면 안 돼.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발자가 여기서 왜 나오니? 그렇게 느껴야 돼요. 받지야. 받지.
발송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거기에만 발자가 나야 되고 계약법 어디에도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매매 동네도 마찬가지 다 받지로 나와야 돼. 예약 효력이 일른다 최고했을 때 받지 도달로 나와야지 절대 발자 나오면 안 돼요. 받지로 바꿔야 돼요.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도달의 의미야. 그래서 승낙은 승낙 기간을 정하면 기간 안에 들어오란 얘기요. 도달 받지로 나옵니다. X 2번 오늘 틀려. 오늘 틀려. 오늘 틀린 걸 아까워하지 마. 오늘 틀려야지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틀려야지. 실전에서 틀리지 말고 오늘 틀려. 오늘 틀린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 복습 안 하면 다음에 또 틀려. 2번 갑이 편지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았네요. 계약은 성립한다. 동네 어디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구나. 그 얘기는 을은 충분히 일찍 보내줬다는 얘기지.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자, 돌고 돌아버렸어. 사고로 인한 연착. 그런데 갑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구나 그 말이에요. 연착됐는데 사고로 연착 늦게 도착했는데 연착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을은 지 생각대로 진작 도착했걸로 생각합니다. 지는 충분히 나 20일 전에 보냈으니까 도착했겠지.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을의 믿음을 보호해 줘야 돼요. 따라서 청약자가 이 경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봐요. 을의 믿음대로 기간 안에 들어온 걸로 봐. 20일 전에. 따라서 연착 안 된 거다. 기간 안에 들어온 거다. 계약은 성립한다.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을의 믿음대로 계약이 성립이 이렇게 해도 돼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을은 20일 전에 보냈잖아. 충분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을의 믿음대로 긍정,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보다.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본다. 이렇게도 질문 든 적이 있어요. 기간 내에 도달한 겁니다. 같이 하셔야 돼. 단순히 계약 성립으로 보면 안 되고 그대로 외워줘야 돼. 이해하고. 정답입니다. 2번 옳은 거. 3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하지 못한다. 법 조문이에요. 왜? 승낙기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도 철회할 수 없고요. 도달하면 또 철회할 수 없고 사방대가 철회할 수 없어요. 도달 전 이 세 글자 없는 한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X. 4번. 청약자가 청약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너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습니다. 자, 이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 계약 성립한다. 그런 거야. X. 걔 무시하라겠지. 답 없어도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 이 경우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X. 5번.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네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 성립한다. 상호 교차죠. 교차 청약. 도달한 때죠. 도달로 나와야 돼. 오케이. 정답 2번. 26번. 동시항변. 틀린 것은 1번. 근저당실행 경매가 무효입니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 아니다. 왼쪽 채무자, 오른쪽 저당권자,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 다르니까 동시행관계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죠. 정답. 1번에서 정답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 2번. 동시항변권이 붙은 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기할 수 없다. 그대로 맞는 지분. 3번.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 동시항변권으로 안 주는 거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 아니니까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같이 연결. 4번.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떴어. 잔금 지급일 도과.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이제는 매수인의 안 주고 있는 중도금, 한 달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 다음 잔금, 이것과 함께 매도인의 소유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선이행 채무인데 무슨 단어가 떠요?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 단어가 뜨거나 지금같이 두 번째 줄 잔금 지급일 경과 이 단어가 떠요. 그러면 더 이상
중도금 선행이 이제는 동시형으로 바뀌어버린다. 잔금하고 중도금이 다 동시형으로 바뀌어버린다. 5번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거에 한 번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시항명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본 8로 그대로. 이게 실제 우리 기출이요, 기출. 이렇게 긴 기출점도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2줄짜리 아니야. 3줄짜리도 나오고 해요. 4줄짜리도 나오고.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훈련을 달달달 해서 너는 수령지체구나. 을이 갑은 등기소를 줬는데 매수인을이 잔금을 못 줬을 때 채권자 을 수령지체 단어가 떠요. 자, 수령지체에 아무리 빠졌어도 을 잘못했지. 잔금 못 준 잘못이 있죠. 아무리 잘못해도 이놈이 나중에 등기소리 안 주면서 하면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그거하고 연결되죠. 동시한명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같이 하셔야 돼. 이렇게도 나오고 나중에 이행 제공 없이 잔금 달라고 하면 나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한명권 행사할 수 있다. 다 긍정으로 끝나죠. 정답 1번. 자, 27번 갑니다. 갑 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에 파는 매매계약. 계약 체결한 후 이행기도리 전 낙례로 건물 소실. 낙례 동그라미 빵하고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빵하시고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쌍방무책. 낙례니까 태풍이구나. 갑을 그리시고 동네는 쌍방무책 위험부담. 자, 들이댑니다. 옳은 거. 1번 원시적 불능 문제로서 X. 계약 체결 후 불능이니까 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바로 X. 2번 매도인 갑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왼쪽 놈 채무자 매도인 갑은 면책되나 오른쪽 놈 채권자 을은 여전히 지 대금 채무 부담하게 된다. 자,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이니까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지. 을의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같이 소멸. 갑도 소멸, 을도 소멸. X. 3번. 갑은 오른쪽 놈 을한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갑이 손해배상 채무 부담한다고? 채무 불이행? X. 동네가 좀 위험부담 동네인데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X. 4번.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연결됐네. 없다. 연결됐네. 정답. 5번. 갑은 을에게 비슷한 건물, 다른 건물 사주고 원래 대금 1억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있어. 잼 들어봐. 그래서 4번 보고 5번을 만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이상한 지문을. 그래서 쌍방무책 위험부담. 자, 4번부터 갑니다.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 자, 따라서 낙례니까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2번으로 가요. 따라서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으로 소멸하고 을의 대금 채무도 이 쌍방무책이라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소멸. 받은 돈은 돌려줘라. 그게 나오겠죠. 이제 오늘은 안 냈고 이제 다음 문제인데 한번 낼 거예요. 계약금 돌려줘라. 그것은. 지금 있는 것부터 충실해요. 자, 28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지급해야 되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1억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말은 길지만 갑을 병 3자 계약이에요. 동시항명권 다음에 나오니까 병이 나오면 3자 계약. 옳은 걸 모두 그러시오. 기억. 갑이 요약자죠. 왼쪽 놈. 요약자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합의 내용을 갑이 병한테 통지하면 병 3자는 지 권리 막 취득해버리나? 3자 권리는 언제 발생? 수익 의사표시를 병이 해야지. 따라서 통지하면 병이 채권 취득한다고? X.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낙약자한테 해야겠지. 너 X야. 탈락. 니은. 병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차고 취소할 수는 없다. 3자 권리가 확정되면 수익의사 표시해서 확정되면 갑은 차고 있는 경우 차고 취소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차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당해도 취소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제 권리 확정하고.
그래서 갑은 착오가 있다면 삼자 권리 확정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X야. 기억, 니은, 탈락. 아직도 안 나와. 디귿. 을이 오른쪽 놈이 있죠.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받지 확인해야 돼. 받지. 발송으로 장난친 적도 있어요. 진짜 장난쳐. 항상 받지 도달로 나와야 되고 받지 못했다. 연락 없었네. 생각 없네. 수익 거절로 본다. 연결됐죠. 디귿 들어가야지. 디귿 3번 5번 리을.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왼쪽 놈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삼자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갑이 계약 해지할 때 삼자 동의 얻어야 되나? 오, X죠. 해지는 갑의 전권. 따라서 삼자 동의 필요 없죠. X야. 그러니까 디귿 하나 들어가야겠죠. 정답 3번. 자, 28번 삼자계약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 자, 29번 계약 해지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 그럼 다시 이제 들어가야지.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했구나. 너는 등기를 박았구나.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등기란 말이에요. 보호되겠구나. 맞는 지문. 2번 X 페이크 지문이요. 복습 대상 아니에요. 3번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해제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 대항력 갖췄구나. 보호되겠구나. 옳은 지문. 4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 철회한 경우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는데 적법 철회했죠. 그럼 거절 의사 표시가 없는 거지. 따라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칙대로 최고하고 해제해라. 따라서 이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이제는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요. 4번 지문이. 5번 계약 해제 금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가산 반환해야 한다. 자,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줄게 금전이라면 이자가산 언제부터 이자가산해요? 해지한 날부터 가산해? 해지한 날로부터 X 해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그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게 해지한 날부터 이게 올해 다른 시험 기출 장난지문이었어요. 우리는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장난쳤고 여러 가지 장난쳐. 그럼 뭘 해야 돼? 받은 그날부터 이걸 외워놔야지. 그래야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든 쳐버리죠. 받은 그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X죠. 정답. 자, 30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계약금 수령 중도금 잔금 한 달 후 지급받기로 약정. 자, 계약금 사례 문제네요. 왜? 해지 다음이니까 매매동 내겠지. 틀린 거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에요. 1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특약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해제할 수는 없다. 자,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 먹힙니다. 우리 계약금 해제하지 맙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특약 유효. 따라서 이런 특약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 연결됐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 2번 을의 계약금 해제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금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나올 수가 없지.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손해배상은 절대로 청구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X 정답이야. 30분 맞춰야지. 자,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5글자 들어왔죠? 따라서 이제는 서로서로 갑이든 을이든 해지할 수는 없다. 연결됐죠. 4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렇지.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요물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최고 잔금 지급 청구하는 소송. 자, 매수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소송에 동그라미 들어가야겠죠. 소송이라는 2글자만 있지 중도금 지급이라는 5글자가 안 보여.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이행착수 아니죠. 오로지 중도금이 이행착수예요. 다 이행착수 전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고.